은행으로 향한 김할머니는 조금 긴장된 모습으로 입구에 들어섰어요. 입구에서부터 경비원이 할머니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구걸은 안 됩니다. 아니, 내 통장을 확인하러 왔어. 내가 왜 구걸을 해? 할머니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은행 직원은 코를 찡그리며 할머니에게서 나는 냄새를 견디지 못하겠다는 듯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신분증 있으세요? 할머니는 낡은 비닐봉지를 뒤적이며 주민등록증을 꺼냈지만 직원은 손끝으로만 겨우 신분증을 집어들었습니다. 아, 이거 끈적거리네요. 그 순간이었어요. 김할머니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연 이 할머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할머니의 기억은 무엇이었을까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로의 오래된 거리를 천천히 걷고 있는 75살의 김혜숙 할머니. 발걸음은 느리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과거 이 거리에서 대부업을 운영하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김할머니는 이제 치매로 인해 자신이 누렸던 부와 권력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가끔씩 그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낡고 구겨진 회색 내복 위의 때가 다 누렇게 변한 오래된 카디건을 걸친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한 달은 넘게 손질하지 않은 듯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고 신발은 닳아서 뒤꿈치가 거의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때 묻은 손톱과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불쌍한 노인네라며 시선을 돌리곤 했습니다. 종로의 상인들은 그녀를 여전히 해숙 여사라 부르며 존경을 표했어요. 예전에 어려울 때 김할머니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그저 친절한 이웃 할머니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자신이 한때 이 거리의 실세였다는 사실을 가끔 잊어버리곤 했거든요. 어느 화창한 봄날, 김혜숙 할머니는 문득 통장을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모퉁이에 있는 은행으로 향한 김할머니는 조금 긴장된 모습으로 입구에 들어섰어요. 입구에서부터 경비원이 할머니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구걸은 안 됩니다. 아니, 내 통장을 확인하러 왔어. 내가 왜 구걸을 해? 할머니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겨우 안으로 들어선 김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통장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라고 말했어요. 은행 직원은 코를 찡그리며 할머니에게서 나는 냄새를 견디지 못하겠다는 듯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리곤 동료들과 눈짓을 주고받으며 희죽거리더니 마지못해 할머니를 응대했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신분증 있으세요? 할머니는 낡은 비닐봉지를 뒤적이며 주민등록증을 꺼냈지만 직원은 손끝으로만 겨우 신분증을 집어들었습니다. 아, 이거 끈적거리네요. 작게 중얼거리며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죠. 컴퓨터를 확인한 직원은 살짝 인상을 찌푸리더니 별로 큰 금액이 아닌데 왜 자주 확인하세요? 라는 말을 무심코 내뱉었습니다. 다른 창구의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할머니 또 왔네. 매번 큰 돈이 있다고 헛소리하는. 치매인가 봐. 불쌍해. 빨리 보내야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하지 않을 텐데. 그 순간이었어요. 김할머니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00억 원. 자신이 모았던 돈의 액수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종로에서 대부업을 하며 한 땀 한 땀 모았던 그 돈이 분명 이 은행에 있었는데 제 돈이 300억인데 그게 별로 큰 금액이 아니라는 건가요?
할머니의 말에 은행 직원은 피식 웃더니 옆 동료와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할머니, 많이 혼란스러우신가 봐요. 치매 증상이 있으신 것 같은데 보호자분께 연락드릴까요? 아니면 복지관에 연락해 드릴까요? 한 직원이 다가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저 할머니 맨날 와서 300억 있다고 난리예요. 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요. 김혜숙 할머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자존심이 심하게 상한 그녀의 눈에는 분노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자신의 힘으로 일어섰던 혜숙 여사는 이런 무시를 참을 수 없었죠. 치매라는 이유로, 초라한 외모라는 이유로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이 젊은이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정말 누군지 모르는 거야?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은행 안을 메웠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비원이 다가와 할머니, 다른 손님들 불편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조용히 하시거나 나가셔야 합니다라고 말했죠. 김할머니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은행을 빠져나왔습니다. 종로의 익숙한 거리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무시당한 자존심의 상처가 오히려 그녀의 기억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기억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은행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김혜숙 할머니는 종로 거리를 홀로 걸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과 달리 그녀의 머릿속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무시당한 오늘의 수모가 오히려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놓은 겁니다. 종로에서 대부업으로 한 시절을 풍미했던 혜숙 여사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300억. 맞아. 그 돈이 분명 있었어. 김할머니는 오래된 다방에 들어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김혜숙을 알아보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왔어요. 혜숙 씨, 요즘 어떻게 지내? 난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오늘 그 은행놈들이 날 무시해서 화가 나네. 다방 주인은 김혜숙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나는 알아. 그 은행 직원들이 뭘 안다고. 이 말에 김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무언가 결심한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변호사. 그래, 우리 변호사부터 찾아가 봐야겠어. 김혜숙 할머니는 예전에 자신의 법률 문제를 도맡아 처리했던 박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익숙한 종로 건물 2층에 있었죠. 혜숙 여사님, 박 변호사는 초라해진 김할머니의 모습에도 반갑게 맞이했어요.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박 변호사, 내 통장, 내 돈 찾는 걸 좀 도와줘요. 은행에서 날 미친 할매 취급하더라고. 박 변호사는 곧바로 컴퓨터를 켜고 김혜숙 할머니의 재산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여사님, 정말 300억이 넘네요. 임대 통장도 30개나 있고, 이걸 은행에서 모르다니. 김할머니의 눈에 승리의 빛이 어렸습니다. 내일은 내가 다르게 보여줄 거야. 그날 밤 김혜숙 할머니는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장롱을 열었어요.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된 고급 한복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비단 치마와 저고리, 그리고 값비싼 놀이개까지. 한때 종로의 실세였던 혜숙 여사의 위엄을 보여줄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누군지 보여줄 테다. 김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픔과 혼란으로 흐려졌던 그 눈에 다시 힘이 들어찼습니다.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김혜숙 할머니의 결심이 굳건해졌죠. 잠들기 전 그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당당했던 모습들,
종로 상인들과 어울리던 사진, 큰 건물 앞에서 찍은 기념사진.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자존심을 다시 불태웠어요. 내일, 내일이 기대되는구나. 김혜숙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로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김혜숙 할머니는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화려한 자주색 비단 한복을 입고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 단정하게 정돈했죠. 목에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진주 목걸이를 걸고 손에는 오래된 나전칠기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옛 시절 종로를 주름잡던 해숙 여사의 위엄 그대로였어요. 그녀의 옆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박 변호사가 함께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제 그녀가 수모를 당했던 은행으로 향했어요. 한복을 입은 노인과 변호사의 모습에 경비원도 무심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은행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어요. 어제의 초라한 할머니가 아닌 기품 넘치는 한 여인의 모습에 은행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어제 제가 방문했을 때 무시하셨던 그 직원을 만나고 싶네요. 김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당당했어요. 지점장이 황급히 나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고객님? 박 변호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죠. 이분은 김혜숙 여사님이십니다. 과거 종로에서 대부업을 운영하셨고 현재 이 은행에 300억 원의 예금과 임대료 통장, 30개를 보유하고 계신 VIP 고객이십니다. 그 말에 은행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제 치매 노인이라며 무시했던 그 할머니가 은행의 최고 VIP 고객이었다니. 저는 제 모든 예금을 오늘 해지하려고 합니다. 김할머니의 선언에 은행 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지점장이 급히 사과를 건넸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사님. 어제 있었던 일은 큰 실수였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상해 드릴까요? 보상? 난 돈이 필요해서 이러는 게 아니야. 나 같은 노인네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러 온 거지. 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더니 예금 해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사님의 모든 계좌를 정리해 주십시오. 300억 원과 임대료 통장 30개 모두요. 은행 직원들은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이렇게 거액의 예금을 한꺼번에 잃는다면 지점 실적에 큰 타격을 입을 테니까요. 여사님,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제발 재고해 주십시오. 지점장이 애원했지만 김할머니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내가 치매라고, 내가 더럽고 초라하다고 사람을 그렇게 대해도 되는 줄 알았니? 인간의 존엄성은 외모나 건강 상태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김할머니의 말에 은행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는 당당한 걸음으로 은행을 나서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가 누군지 기억하지 못할 때도 너희는 기억하거라.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 김혜숙 할머니가 떠난 후 은행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점장은 급히 본점의 상황을 보고했고 본점에서는 비상대책회의가 소집됐어요. 300억 원의 대형 예금과 30개의 임대료 통장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것은 그 지점 역사상 최대 위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VIP 명단에 있는 고객을 그렇게 대했다니. 본점에서 온 임원이 지점장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움츠러들었어요. 특히 김할머니를 무시했던 그 직원은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죠. 정말 몰랐습니다. 컴퓨터로 계좌를 확인했을 때 보이는 금액이 적어서 나중에 알고 보니 김할머니의 대부분 자산은 별도 관리되는 VIP 계좌에 있었던 겁니다. 일반 직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특별관리 계좌였죠.
당장 김혜숙 여사님을 찾아가 사과드려야 합니다. 어떻게든 돈을 돌려놓도록 설득해야 해요. 지점장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은행의 대표단이 김할머니의 집을 찾아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옆집 노인의 말에 따르면 김할머니는 이사를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혜숙이가 요즘 종로 근처의 다른 집을 알아보더군. 은행에서 무시당한 일이 있고 나서부터 이 동네를 떠나고 싶다고 하더라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종로의 다른 은행들이 김혜숙 할머니를 찾아 특별 우대 조건을 제안했어요. VIP 룸 상시 제공, 전담 매니저 배정, 방문 서비스까지. 그런데도 김할머니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돈 맡길 때가 꼭 은행이란 법은 없지. 김할머니는 오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돈으로 뭘 할지는 내가 정해. 한편 김할머니를 무시했던 그 은행 직원은 깊은 반성에 빠졌어요. 어느 날 퇴근길 그는 용기를 내어 김할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할머니의 외모만 보고 판단한 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만난 김할머니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아니?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아니, 너는 내 겉모습만 봤을 뿐이야. 하지만 진짜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의 역사에 있다는 걸 잊지 마. 직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할머니의 말은 그의 가슴 깊이 새겨졌어요. 할머니, 저희 은행으로 다시 돌아와 주시면 안 될까요? 김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됐어. 하지만 내가 배운 교훈은 잊지 말거라. 그날 밤 직원은 은행의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전면 수정하는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고객은 VIP처럼 대우받아야 한다는 제목의 그 제안서는 곧 은행 전체 정책으로 채택되었어요. 김혜숙 할머니는 종로의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대부업으로 시작해 부를 일군 시절,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따뜻한 기억들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곳에서 시작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종로의 끝자락에 있는 작은 은행 앞에서 멈췄어요. 희망신용금고라는 이름의 소박한 간판이 걸린 이곳은 대형 은행들과는 달리 아담한 규모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조명과 편안한 분위기가 그녀를 반겼죠. 어서 오세요. 앳된 얼굴의 여직원이 환한 미소로 김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여직원 민지의 눈에 순간 먹먹함이 밀려왔어요. 김혜숙 할머니의 구부정한 뒷모습과 힘겹게 지팡이를 짚는 모습이 마치 3년 전 돌아가신 자신의 할머니와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걸음걸이, 그 손의 떨림까지도. 괜찮으세요? 김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민지는 급히 감정을 추스렸어요. 네, 죄송합니다. 할머니께서 제 친할머니와 너무 닮으셔서요. 3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김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그랬구나. 할머니가 참 좋은 손녀를 두셨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혜숙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지난번 은행에서의 쓰라린 경험이 떠올랐으니까요. 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네, 이쪽으로 앉으시겠어요? 차 한 잔 드릴게요. 민지는 김할머니를 편안한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자신의 할머니를 대하듯 부축하며 조심스레 모셨죠.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니 고맙구나. 민지는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말년에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은행 업무를 보실 때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때 은행에서 좀 더 친절하게 대해드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모든 어르신을 제 할머니처럼 모시려고 해요. 김할머니의 눈에 촉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참 착한 아이구나. 민지는 천천히 꼼꼼하게 필요한 서류를 설명해 드렸어요. 글씨가 너무 작아 김할머니가 읽기 어려워하자 확대경을 가져오기도 했죠. 할머니가 같은 질문을 반복했을 때도 인내심을 갖고 다시 설명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다른 은행에서 겪었던 일 300억 원의 예금 해지,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단지 존중과 진심이라는 사실까지. 청년 지점장이 직접 나와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김 여사님, 정말 불쾌한 경험을 하셨네요. 저희는 결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 난 이제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 내 돈을 맡길 은행은 내 마음도 함께 소중히 여기는 곳이어야 해.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금고의 모토가 바로 그것입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신념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민지 씨도 그런 마음으로 고객님들을 대하고 있죠. 민지는 퇴근 후에도 김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자신의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수제 약과를 가져와 김할머니께 드렸어요. 할머니, 이거 제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건데 한번 드셔보세요. 김할머니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정성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녀의 한복이나 화려한 장신구가 없어도 때로는 치매로 같은 질문을 반복해도 존중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여기 내 돈을 맡기고 싶구나. 신용금고는 김할머니를 위한 특별관리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민지는 자원에서 김할머니의 전담 매니저가 되었고 매주 안부 전화를 드리고 복잡한 서류가 필요할 때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 도와드렸죠. 김할머니, 제가 항상 곁에서 도와드릴게요. 제 할머니에게 못해드린 것들을 할머니께 해드리고 싶어요. 그날 이후로 김혜숙 할머니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는 느낌은 그 어떤 돈보다 소중했습니다. 때로는 치매로 혼란스러운 날도 있었지만 민지와 신용금고의 직원들은 언제나 변함없는 존중과 배려로 그녀를 대했죠. 난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다니. 김할머니는 자주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김혜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종로 상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은행에서 당한 수모와 그 후에 당당한 반격, 그리고 작은 신용금고에서 찾은 따뜻한 인연까지. 오랫동안 종로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혜숙 여사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어요. 혜숙이가 참 대단하지. 자기 권리를 찾아 당당하게 맞섰잖아. 오래된 다방 주인 박 할머니의 말에 모인 상인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젊은 옷가게 주인이 말했어요. 요즘 김할머니가 가끔 길을 잃어버리는 것 같던데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종로 상인들은 자연스럽게 혜숙 여사 지킴이를 결성했습니다. 김할머니가 치매 증상으로 혼란스러워할 때마다 누군가 나서서 도와주고 그녀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챙겼어요. 문구점 아저씨는 매일 아침 가게 앞을 지나는 김할머니에게 따뜻한 우유를 건넸고 약국 아주머니는 김할머니의 약을 정리해 달력에 표시해 주었죠. 세탁소 아저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김할머니의 빨래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혜숙 씨가 예전에 우리 가게 월세가 밀렸을 때 따뜻하게 대해줬어. 이제 우리가 보답할 차례지. 세탁소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어느 날
김할머니가 자신의 집을 찾지 못하고 종로 거리를 헤매고 있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우산도 없이 서 있는 할머니를 본 떡집 아주머니가 급히 다가갔습니다. 해숙 여사님,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잠시 가게에서 쉬다 가시죠. 내가 누구지? 여기가 어디지? 김할머니의 눈에는 불안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떡집 아주머니는 다정하게 김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해숙 여사님, 저 이분이에요. 종로 떡집 미자예요. 여사님이 예전에 우리 아들 학비 때문에 힘들 때 도와주셨잖아요. 그 말에 김할머니의 눈빛이 잠시 선명해졌습니다. 아, 미자. 그랬지. 내 아들이 의대에 갔었지? 맞아요, 여사님. 지금은 의사가 되어 종로에서 작은 의원을 열었어요. 여사님 덕분이죠. 종로 상인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김할머니는 비록 치매로 기억이 흐려져도 자신이 존중받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항상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서로 연락망을 구축해 김할머니가 길을 잃으면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했고 그녀의 생활 리듬을 함께 지켜보며 이상이 있을 때면 즉시 도움을 주었어요. 해숙 여사님 덕분에 우리 종로가 더 따뜻한 곳이 되고 있어. 오래된 찻집 주인 영감님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김할머니의 이야기는 종로를 넘어 서울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건강 상태가 아닌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의 이야기에 있다는 교훈을, 치매 환자도 존중받아야 할 한 인간이라는 당연한 진리를, 종로의 거리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 서로를 더 배려하고 어려운 이웃을 자발적으로 돕는 문화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김혜숙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김혜숙 할머니는 어느 날 민지와 함께 희망신용금고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종로의 풍경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죠. 할머니의 눈빛이 문득 선명해졌어요. 이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돌아오고 모든 것이 또렷해지는 순간들이요. 민지야, 내가 요즘 생각이 많아. 김할머니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네, 할머니. 무슨 생각이세요? 내가 평생 돈을 모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많더구나. 내가 예전에 대부업을 하면서 돈에만 집착했던 것 같아. 민지는 말없이 김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할머니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내가 치매에 걸리고 나서야 깨달았어. 사람이 기억을 잃어도 마음만은 남는다는 걸. 그리고 그 마음이 받는 존중과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날 오후 김할머니는 민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변호사를 만나고 싶다고. 박 변호사가 도착하자 김할머니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치매 환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에 기부하고 싶어요. 박 변호사와 민지는 놀란 눈으로 김할머니를 바라보았죠. 정말 그렇게 하실 건가요? 그래, 내 선택이야. 나처럼 기억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어. 김할머니의 기부 소식은 금세 종로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녀가 기부한 65억 원은 서울 시내에 기억이 머무는 집이라는 치매 환자 복지 시설을 세우는데 사용되었어요. 그곳에서는 치매 환자들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환자들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기억의 다리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김할머니는 복지시설 개소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그날도 중간중간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그녀의 진심만은 모두에게 전해졌어요. 종로의 상인들은 기억이 머무는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세탁소 아저씨는 환자들의 옷을 정성껏 다림질해 주었고
떡집 아주머니는 매주 간 만든 떡을 가져다 주었죠. 약국 아주머니의 아들인 젊은 의사는 무료 진료를 제공했습니다. 김할머니의 이야기는 은행권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녀가 수모를 당했던 그 은행은 전국 지점에 존중 서비스 교육을 의무화했고 특히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이러한 변화에 동참했죠. 세월이 흘러 김할머니의 치매는 더 깊어졌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삶은 여전히 존엄했습니다. 종로 상인들과 민지, 그리고 기억이 머무는 집의 직원들이 항상 그녀 곁에 있었으니까요. 사람은 기억을 잃어도 마음만은 잃지 않는다. 김혜숙 할머니가 맑은 정신으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종로의 거리에 그리고 그녀를 알았던 모든 이들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았어요. 김혜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전합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은 나이와 건강 상태에 상관없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종로의 거리에는 지금도 김혜숙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